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날씨도 따뜻해지고 꽃도 피고 외롭당. 희누 오래전부터 지켜봤는데 귀여울 것 같아. 다음에 만나면 이상형이라도 물어볼까? 희누야, 넌 이상형이 뭐야?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어떤 사람이 섹시한데? 일단 핸드폰은 무조건 아이폰 써야 돼. 갤럭시 절대 안 돼. 근데 아이폰도 실버 이런 거 쓰면 안 되고 스그 써야 돼, 꼭. 아이폰을 쥐고 거울샷 찍었을 때 마치 아이폰 프로 맥스를 들고 있어도 미니를 쥔 것처럼 보이는 큰 손의 소유자가 좋아. 그리고 와이셔츠를 걷었을 때는 손목에는 꼭 애플워치까지 있어야 돼. 힘줄도 좀 보이면 좋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 세상에는 관심 없다는 듯 에어팟 맥스도 끼고 걸어가야 돼. 생각만 해도 진짜 섹시하다. 뭐야 희누, 이 정도면 그냥 애플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애플페이 쓰는 남자도 이상형으로 추가하지 그래?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삼성페이를 쓰는 남자인데 어떡하지? 응? 애플페이가 나왔어? 이상형 추가해야겠다. 근데 그게 뭔데? 애플페이를 모른다고? 그 핫한 애플페이를? 그럼 오늘 알쓸정답 들어봐. 심플 앤 간지의 대명사 애플이 드디어 간편 결제 서비스인 애플페이를 한국에 공식 출시했다고 합니다. 아이폰, 애플워치, 아이패드, 맥 등을 통해 애플페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국내 오프라인 가맹점, 온라인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전해져 애플 유저들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폰과 현대카드를 가진 이용자는 호환 단말기를 보유한 매장에서 카드 실물 없이 간편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 알쓸청잡에서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는 바로 애플페이입니다.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에 얽혀있는 이야기, 애플 특유의 비밀주의 비하인드까지 오늘 샅샅이 밝힐 예정이니 모두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알쓸청잡의 5번째 이야기 MC를 맡은 희누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를 도와주실 게스트 두 분 우디님과 유영님 모셨는데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삼성페이 쓴다고 불려나온 우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애플에도의 유영입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저희 오프닝을 상황극으로 열어봤는데 혹시 우디님 상처받으신 건 아니죠? 네, 상처 받았고요. 약 올라서 애플페이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어졌습니다. 네, 낱낱이 파헤쳐보고 싶은 태도 아주 좋습니다. 애플페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휴대폰 간편 결제가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우디님이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네, 간편 결제는 미리 결제 정보를 등록해놓고 필요할 때 지문이나 비밀번호로 간단하게 인증해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온라인에서도 더 이상 액티브엑스나 보안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돼서 간편하고 오프라인에서도 카드를 들고 다니다가 잃어버릴 걱정이 없어서 편리합니다. 이런 편리성 덕분에 관련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했는데요. 그 결과 이제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서비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이용 규모는 무려 300조 원에 달하고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월 평균 1,50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간편 결제 서비스의 하나로 애플페이가 있는 거예요. 애플페이는 2014년 애플이 아이폰 6, 애플워치의 런칭과 함께 공개했고 미국에서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해마다 점점 지원 국가가 늘어나서 2023년 3월에는 드디어 대한민국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할 필요 없이 아이폰 기본 어플인 지갑 앱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갑 앱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요? 진짜 좋은데요? 그럼 유영님은 애플페이 쓰실 건가요? 저는 현대카드가 없어서 못 사요. 왜요? 애플페이는 현대카드만 되는 거예요? 현대카드랑 애플 무슨 사이죠? 자, 그러면 제가 현대카드와 애플 사이의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네. 잘 들어보세요. 사실 지난해 하반기에 현대카드와 애플페이가 독점 계약한다는 소문이 퍼졌잖아요. 네. 근데도 현대카드가 홍보에 열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뭔가요? 바로 애플은 정보 유출에 민감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애플은 과거부터 여러 협력사와
계약 내용에 관련해서 크고 작은 마찰이 빚었던 적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 특유의 이 비밀주의가 창업주인 고 스티브 잡스 전 최고 경영자의 철학을 계승한 것으로 보이는데 잡스가 생전에 파트너사와 애플 직원에게 비밀 유지 계약을 고수해온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지난 2021년 애플이 무슨 사업에 뛰어들려고 했는지 혹시 아시나요? 자동차 아닌가요? 네, 맞아요. 자동차 사업을 위해서 협업 기업을 찾아 나설 때 국내 기업으로 현대, 기아차와 손을 맞잡는다는 소식이 들렸거든요. 맞아요. 근데 결국 불발이 됐어요. 당시 CNN과 같은 주요 외신에서는 두 자동차 기업이 관련 논의를 중단한 게 애플 특유의 비밀주의가 부담이 됐을 거라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만약 애플이랑 계약을 맺으면 애플이 관련 상품과 관련해서 정보 유출 방지는 물론 홍보랑 마케팅할 때도 통제를 할 텐데 부담이 안 될 수가 없었겠죠. 맞네요. 완전 부담이었겠네요. 그렇죠. 다시 현대카드로 돌아와서 지난해 소문처럼 처음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를 한국에 들여온 거라 현대카드와 애플이 1년간 독점 계약을 맺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독점은 포기하고 현대카드가 제출한 NFC 단말기 보급 지원 계획을 둘러싸고 부당 보조금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것도 출시가 2달 가까이 지연된 거거든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하면서 논란은 일단락이 됐는데 아직은 애플페이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이려면 그래도 적어도 6개월에서 1년은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하긴 한국에서는 애플페이 드디어 나온다. 애플페이 도입된다. 이게 몇 년 전부터 소문이 진짜 많았잖아요. 맞아요. 무슨 유니콘도 아니고. 맞아요. 근데 이게 많은 문제가 있었군요. 그럼 소신 발언 해도 될까요? 저는 애플페이의 보편화는 더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애플페이가 교통카드도 아직 안 되잖아요. 아, 맞아요. 이것도 뭐 캐시비나 티머니 같은 교통카드 회사랑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애플페이는 아무래도 NFC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가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에는 NFC 단말기가 있는 가게가 많지 않지 않나요? 별로 없습니다. 맞아요. 별로 없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또 말하자면 애플페이가 간편 결제라면서 이 간편 결제에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뭔데요? 바로 그 결제 구조가 복잡해진다는 점인데요. 결제 구조가 복잡해지면 수수료가 많이 든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손님이 가게에서 카드로 1,000원을 긁으면 카드사가 이제 1,000원을 받아서 970원을 가게에 정산해주고 그 남은 30원 중에 10원을 카드 단말기를 설치하고 이제 관리하는 회사에다가 수수료로 지불을 하고요. 20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근데 간편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사가 남은 20원 중에 일부를 또 간편 결제 회사에다가 떼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간편 결제를 하면서 지문이나 뭐 생체 인증을 했으면 인증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에도 수수료를 또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 나갈 때가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게한테 수수료를 더 많이 받게 되고 가게는 그러면 물건 값을 올려서 소비자까지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아, 그러면은 간편결제 회사에도 주고 생체 인증 회사에도 주고 진짜 힘들겠네요. 이게 완전 잘 되는데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얘기를 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삼성페이는 그동안 카드사한테 수수료를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애플페이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사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현대카드만 오케이를 해서 지금은 이제 현대카드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럼 수수료를 안 받는 삼성이 진짜 되게 약오를 것 같은데. 그죠. 아마 삼성도 이제부터 수수료를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삼성이 받게 되면 뭐 카카오, 페이코 등등 이제 다른 페이들도 수수료를 받고 싶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디 뭐야. 괜히 경제학도가 아니네요. 역시 우지. 너무 잘하는데? 역시 그런 문제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디님의 열변 잘 들었고요. 아무래도 애플페이 얘기를 하는 만큼 실제 사용 후기도 들어보고 싶은데 우리 희노 씨가 얘기 좀 해줄 수 있나요? 네, 저도 애플페이에 관심이 진짜 많은 만큼 제가 그 실제 후기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요. 애플페이 써봤다 하는 사람이면 다들 이 포즈 아실 것 같아요. 바로 엄지와 검지를 맞대는 포즈입니다. 알죠. 네, 애플워치에서는 사용자 설정에 따라서 애플페이의 손의 움직임만으로도 그걸 바꿀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엄지와 검지를 한 번 터치하거나 혹은 2번 터치하는 기능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거 처음에 보고 와 간지다. 간지 작살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원래 페이 쓰려면은 비밀번호 치고 버튼 누르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손가락을 몇 번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는 게 진짜 신세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실제 써본 사람 후기를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웃기더라고요. 어떤 거죠? 아니 고객님 이거 결제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엄지 검지 이런 거 2번 톡톡 하고 있는 게 좀 웃기잖아요. 모르면 웃기겠다. 이게 뭐 잘 작동을 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안 됐을 경우가 진짜 난감하다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의 잼잼 수준으로 엄지 검지를 터치를 하는데도 애플페이가 작동을 안 해서 그렇게 민망한 사례도 있었다고 하네요. 저한테 그런 사례가 일어났으면 저 진짜 민망했을 것 같아요. 진짜 잼잼 수준이라니. 잼잼. 여러분 근데 그 후기를 보셨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남긴 후기글 중에서 아니 자기는 삼성페이 쓰는데 어제부터 아이폰 쓰던 회사 사람들이 애플페이 좀 써보겠다고 계속 자기들이 커피 산다. 아 이것 좀 좋을지도? 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진짜 다들 커피 때문이 아니라 애플페이 궁금해서 카페 갈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진짜예요 이거. 저도 봤어요 실제로. 진짜요? 네, 저희 옆에 팀원분이 진짜 막 자기 애플페이 써봐야 된다고 막 커피 마시러 가자 막 이러시더라고요. 우디님 팀원뿐만이 아니라 사실 그거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 사실 커피 그렇게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애플페이가 이제 어디 되는지 찾아보니까 투썸플레이스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커피도 먹고 싶지 않았는데 투썸플레이스까지 무려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애플페이 나오자마자 갔더니 알바생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애플페이를 어떻게 쓰는지 처음이라서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당연히 애플페이는 삼성페이랑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삼성페이는 카드 단말기에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알바생분한테 애플페이 쓰겠습니다 하고 핸드폰을 그냥 드렸어요. 그래서 알바생분도 네 이러고 당연히 카드 단말기에 되셨거든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저 3번이나 했는데 3번 중에 3번 다 결제가 안 돼서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삼성페이랑 애플페이는 갖다 대는 부분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우리 알솔 청잡을 미리 듣고 갔으면 제가 알바생분한테 친절히 설명을 드렸을 텐데 아쉽습니다. 덕분에 점장님이 오실 때까지 저만 또 머쓱하게 기다렸네요. 근데 이런 경험을 저만 겪은 게 아닐 것 같아요. 뭐야 불편하네. 삼성페이가 낫네요. 아니요. 그래 전 애플페이 쓸 건데요. 삼성페이는 직원한테 폰 주고 기다려야 하잖아요. 저 그거 뻘쭘하게 서서 기다리는 거 진짜 노간지라고요. 그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래요. NFC, MST. NFC, MST요? 그게 뭐죠?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삼성페이는 MST 방식을 사용해요. 즉 마그네틱 보안 전송 방식인데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있는 검은색 마그네틱 선의 원리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에요. 긁어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와는 다르게 삼성페이는 물리적으로 긁지 않아도 결제가 가능하잖아요. 스마트폰 내에서 자기장을 형성해서 전류를 발생시켜서 카드 정보를 전송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네요. 반면에 애플페이는 NFC 방식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근거리 무선통신 방식이랑 교통카드나 출입카드에서 주로 적용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삼성페이의 MST 방식보다 결제 속도가 빠르고 보안에 있어서 더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결제가 그렇게 빠른가 봐요. 그게 달랐던 거군요. 저는 애플페이를 갖고 MST 방식을 하려고 했구나. 아직 애플페이 보편화가 안 됐지만 옛날에는 간편 결제 삼성페이든 애플페이든 이용하려면 지문 인식하고 비밀번호 누르고 버튼 누르고 과정이 적어도 2단계는 있었는데 무언가를 터치할 필요 없이 진짜 최소한의 움직임만으로 페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쇼킹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 애플 특유의 그 감성만큼은 정말 인정이긴 해요. 애플이 또 근데 디테일 변태로도 유명하잖아요. 혹시 맞죠. 애플페이에도 그 변태성이 반영이 됐나요? 그럼요. 저 애플 하면 변태하면 애플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이 애플의 변태스러움, 이 애플스러움을 어디서 발견을 했냐면요. 바로 결제 애니메이션에서 발견했습니다. 사실 저 애플페이 써봤어도 결제 애니메이션이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거든요.
이 애플페이 결제 시에 나오는 결제 애니메이션이 기종에 따라서 다 다른 거 알고 계셨나요? 진짜요? 네, 저 진짜 몰랐거든요. 애플페이 써봤어도 결제 애니메이션 솔직히 너무 조금해서 보이지도 않잖아요. 근데 이게 기종별로 그림이 다 다른데 이게 아이폰 같은 경우는 홈 버튼이 있는 기종이 있고 위에 노치가 있는 기종이 있잖아요. 근데 홈 버튼이 있는 기종은 결제 애니메이션 그 아이콘이 진짜 홈 버튼이 있는 아이폰 그림이 뜨고 위에 노치가 있는 거는 진짜 노치가 있는 그림이 떠요. 대박. 저는 진짜 이거 알고 와 애플 변태다. 완전 이거 진짜 애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바로 애플 감성이지 이렇게 맞지. 생각을 했는데 제가 또 찾아보다 보니까 결제 애니메이션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아이폰에서 손전등 켤 수 있잖아요. 플래시라이트. 그쵸. 그거 손전등 켜고 끌 때 그 아이콘 스위치 부분도 진짜 켜지고 꺼지더라고요. 그 조그만한 게. 네, 저 진짜 처음 알았는데 이런 작고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신경 쓰는 게 바로 이 애플 감성, 애플스러움이 묻어나오지 않은가 이렇게 싶습니다. 애플 감성 장난 아니네요. 오늘 본의 아니게 삼성 후계자급으로 삼성페이 편을 많이 든 것 같은데 이 알솔 청잡 덕분에 애플 그리고 이제 애플페이에 대해서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끝으로 희두님이랑 유영님이 애플 유저로서 애플에게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네, 제가 또 애플 사랑하는 만큼 애플페이한테 바라는 점이 진짜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애플페이가 아직 부족한 점이 진짜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나만 일단 얘기를 해보자면 삼성페이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 자체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넣을 수가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디님? 몰랐습니다. 우디님 또 삼성페이 좋아하시면서 이거 모르다니 좀 실망이네요. 그러게요. 분발해야겠네요. 네, 분발하세요. 네.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삼성페이 안에서는 학생증도 넣을 수 있고 항공권도 넣을 수 있고 티켓도 넣을 수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비행기 티켓도 그 삼성페이 안에 넣을 수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딱 핸드폰을 보여주는 상상. 우와, 멋있어. 장난 아니죠. 장난 남들 없다. 다 종이 티켓 들고 있는데. 그거 귀찮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잃어버리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삼성페이 딱 꺼내서 딱 보여주면 진짜 멋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삼성페이 안에서는 등록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근데 애플페이에서는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아이폰 지갑이잖아요. 근데 그게 제한점이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간편 결제의 핵심이 바로 지갑이 필요 없다는 거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죠? 근데 만약에 페이를 써서 카드는 필요 없어져도 저희가 이제 신분증 필요할 일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신분증을 또 따로 들고 다녀야 한다면 그건 진짜 지갑에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애플페이가 우리가 많이 발전을 해서 지갑이 필요 없어지려면 신분증 기능도 지원을 해준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술집에서 신분증 한번 보여주세요 했을 때 저 당당하게 지갑에서 신분증 꺼내는 게 아니고 애플페이를 딱 꺼낼 날이 오길 바라봅니다. 멋있겠다 그러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실 저는 아이폰, 맥북, 에어팟, 애플뮤직까지 쓰고 있는 애플 노예거든요. 완전 애플증이시네요. 진성이네 진성. 진짜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애플에게 바라는 점? 그닥 엄청 많지가 않더라고요. 정말요? 없더라고요. 진짜요? 네, 애플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이건 진짜 찐사랑인데요? 그쵸. 저는 진짜 모든 기능을 충분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는데 저는 포토샵도 많이 쓰고 프리미어 프로그램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해서 무거운 프로그램을 거의 매일 쓰는데도 진짜 잘 버텨주고 있거든요. 지금 거의 4년 정도 쓰고 있는데도 아직 말짱합니다. 아이폰과 에어팟도 튼튼하게 진짜 오래오래 쓰고 있고요. 애플뮤직도 최근에 가입했는데 추천을 진짜 너무 기가 막히게 잘해줘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요? 좋은 노래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됐어요. 덕분에.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맥북에다가 컵라면을 컵라면이요? 컵라면 국물을 쏟은 적이 있는데 컵라면이요? 진짜 심장이 너무 뛰었거든요. 그때. 이거는 진짜 울 뻔했는데 네. 멀쩡하더라고요. 이거는 너무 갔는데요? 아니 진짜 혹시 수리센터를 가서 확인을 해봤어요. MSG 조금 치신 거 맞죠? 아니에요, 맞는 아니에요. 국물 진짜 다 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 여기서 명확히 밝혀주시죠. 어떤 컵라면 먹었는지. 볶음면 아닌가요? 그거 아마 혹시 진라면이었어. 그럼 국물도 있는 거네요, 진짜? 국물 진짜 있는 건데
엄청 많이 흘리지는 않았나 봐요. 어. 그래도 아, 컵라면이 들어갔는데 하긴. 그날 이후로 저는 애플에 아, 진짜 충성하기로 했습니다. 아, 유영님이 애플을 노예가 되신 이유가 여기 있었네요. 그쵸. 진짜 바라는 게 진짜 있다면 굳이 찾아서 있다면 희누님이 말한 것처럼 애플페이 개선과 보급을 널리 빨리 확대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가격 가격 맞아. 진짜 너무 비싸게 팔지 말아주세요. 너무 요 정도. 비싸. 요 정도가 있겠습니다. 얼마 정도 하죠? 150만 원 하나요? 200만 원까지 하나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애플 워치도 요즘 100만 원짜리가 나오더라고요. 와. 와. 네, 워치가 야. 100만 원이면은 말 안 해도 이제. 네. 비싸다. 그리고 애플 이제 아이패드 같은 경우도 싼 거에서부터 비싼 게 다양하잖아요. 근데 네. 비싼 거는 그 노트북보다 비싸더라고요. 와. 심한데? 다들 돈이 많나 봐. 아, 그러니까요. 비싸게 팔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 애플한테 중요한 점 지적해 주셨네요. 중요한 애플 점이에요. 비싸게 팔지 말아주세요. 제발. 네, 제발.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 한국에서 고대하고 또 고대하던 애플페이가 출시된 기념으로 애플페이에 대해서 요리조리 살펴보았는데요. 애플페이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IT와 금융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완전 핫 이슈라고 합니다. 애플페이의 도입으로 다른 페이들, 카카오 혹은 페이코 같은 이런 페이들이 연합을 하면서 이른바 페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죠.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구일지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유익한 정보 얻어가서 너무 기분 좋고 우리 도움을 주신 유영님, 우디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 혼자 말고 다 같이 알쏠 시그니처 클로징을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외쳐보세요. 좋아요. 하나, 둘, 셋. 야, 너도 쏠쏠한 지식 얻을 수 있어. 마지막으로 애플은 광고 삽입곡으로도 하나같이 명곡을 선택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중 하나인 해리 스타일스의 Music for a Sushi Restaurant 클로징 곡으로 들려드리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 희누, 우디. 유영이었습니다. 안녕.